자, 미국과 이란, 휴전 시한 연장 등을 두고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가열되는 분위기인데요. 양측 모두 확전은 원치 않아 보이는데 그럼 2차 협상 조만간 재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노규덕 한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양측 현재까지 상황 휴전은 이제 연장이 됐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대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 국가씩 좀 짚어보고 싶은데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 3일에서 5일 내에 추가 회담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휴전 시한은 정해두지 않았다라고 백악관이 밝힌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왜 이 휴전 기한을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3일에서 5일 그 기간 중에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일정한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여태 보면은 미국 측은 계속해서 협상을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반면에 이란은 그렇게 대답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이번에 2차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결국 이란 측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 5일간 이 사이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이란 측에서 현재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기간이 지나서 또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유를 갖고 날짜를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만약의 경우 앞으로 한 뭐 3, 5일간 이런 기간 동안에 협상이 재개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휴전 기간은 늘어져 있고 협상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협상에 대한 모멘텀이 떨어질 겁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파키스탄으로서도 상당히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하튼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3, 5일간 또는 일주일 이내에 무언가 돌파구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노 전 대사 한라대 교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휴전 시한을 조금 길게 해놓고 금방 하겠다, 한 3, 4일 내에 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 사실 많이 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항상 오락가락하는 메시지 많이 냈죠. 전형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보고요. 자기의 희망인 것 같아요. 3일에서 5일 내에 나와라.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앞으로의 타임테이블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오히려 그 시간표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기의 희망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란 대통령은 언제나 대화 환영한다 말하면서 일단 호르무즈의 봉쇄와 위협이 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미국이 이 호르무즈 봉쇄를 먼저 풀어줄지 이란은 어떻게 나올지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1차 협상이 끝나자마자 취해진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란을 압박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로부터 이란으로 군수물자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목적. 휴전이라고 해서 다시 그들이 그 군수물자를 받아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 이런 건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아락치 외교장관이 X 계정에다가 자기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올렸잖아요. 그때 사실 조건부였거든요. 자기들하고 지정된 항로로 움직여야 된다. 그때 이 역봉쇄 이것을 협상 칩으로 해서 그렇게 조건 달지 말고 완전히 그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딜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역봉쇄 말고는 뚜렷하게 갖고 있는 옵션이 없어요. 물론 뭐 석기 시대로 돌리겠다는 군사작전 옵션이 있긴 하지만 이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봉쇄 플러스 2차 협상에 나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교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2차 협상에 나오는 대신 호르무즈 역봉쇄 풀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역봉쇄의 효과를 굉장히 크게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 참모들도 계속해서 이걸 좀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조금만 풀어주면은 이란에서 대화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풀어주면은 회담에 나올지는 몰라도 회담 자체가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을 계속 우리가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숨통을 죄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이 협상에 참여도 하고 우리가 협상에서도 우위권을 점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황은 이란이 처음으로 봉쇄를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서 사실상 주도권은 미국 쪽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으로 들어가는 배, 그리고 이란에서 나오는 배만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이란이 지금 현재 통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이란이 하는 것은 상당히 원칙이 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효과는 이란에 대한 제재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걸 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장 이렇게 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할 가능성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 카드를 쥐고 있어야 협상이 유리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는데 사실 이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미국과 이란 두 국가는 모두 다 협상을 할 의지는 있어는 보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지금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파키스탄 측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파키스탄이 지금 중재국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진인사 대천명,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회담장 주변을 완전히 통제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 시민들한테는 대단한 불편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사실 체제가 약간 권위주의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지금 이란으로 하여금 협상장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연 파키스탄의 노력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물론 중재국의 여러 가지 뭐 체면 이런 것들을 봐서 좀 감안은 하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지금 힘겨운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재국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으니까 사실 1차 협상 당시에는 중국이 좀 중재국으로 나섰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 혼자 될까? 중국이 이번에 또 2차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좀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 1차 협상이 열릴 때까지 중국이 역할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하는 그런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봉쇄가 취해지면서 중국도 사실 불편한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란이 수출하는 150만 배럴 그 원유 가운데 한 80~90% 정도가 중국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그게 막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되고 더군다나 지금 또 왜 그 투스카호를 지금 화물을 검색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중용도 물품이 있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결국 중국에서 실렸을 텐데 실렸다고 하면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이제 미국하고의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초반에는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데 관점을 갖고 관찰했겠지만 이미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는 50일 이상 관찰했어요. 볼 거 다 봤습니다. 이제는 빨리 전쟁을 마무리 짓고 5월 중순으로 이제 미중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가능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언급해 주셨지만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리고 최근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란에서 납포한 유주석까지도 중국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랑 또 통화도 했죠.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차 협상이 잘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그 최후의 순간에
중국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중국이 다시 한번 역할을 해주면 어떨 것인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금 우리 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납포한 이 선박에서 어떠한 물품이 실려 있느냐, 미사일 고체 연료의 원료가 실려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위반 행위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 측에서는 이중 용도라고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중국이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파키스탄 측에 대해서 그리고 이란 측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협상에 이란이 참가를 할 것이고, 예. 이어서 5월 달에 열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도 상당히 중국이 상당한 역할을 인정받으면서 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의 우선권을 확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두 분 모두가 일종의 중국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국이 역할을 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시작되고 일주일 조금 지났을 때부터 조기종전, 조기종전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래서 조기종전을 이룰 수 있는데 뭐 중국이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로서도 환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빨리 끝내는 것이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역할을 하는 것조차 지금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종전을 원하는 이유, 바로 지지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낼지, 혹은 사실 이미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전쟁 계속하고 그냥 무력 충돌해서 원하는 걸 얻을지, 어느 선택을 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 할지 지금 마음을 갈피를 못 정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뭐 지지율이라는 게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38% 정도였는데 벌써 5%가 떨어져서 이번 달에는 33% 지지율이 나오고, 뭐 전쟁을 지지하는 그 비율은 뭐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자동차 기름값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쟁 전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리터당 1,100원 수준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2,000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자기 자동차 없으면 일하러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불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플레 상승 압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의회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전쟁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시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내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거 계산을 하면 또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래서 전쟁을 하여튼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확실히 갖고 있는데 방법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지금 뭐 항상 미국 사람도 항상 잘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탱고 춤을 추려면 둘이 필요하다. 우리말로 하면 고장난명, 한 손바닥이 두 개가 부딪혀야지 소리가 난다. 이란이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을 아무리 압박을 해도, 이란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딱 한 가지 갖고 있는 건 합의를 안 해줄 수 있는 권리. 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유가 비롯해서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의회 없이 대통령이
그 무력 사용할 수 있는 전쟁 권한법이 5월 1일까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초조할 것 같은데 속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런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도 굉장히 지금 이제 다급한 상황이 아닐까.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1일이 지나면은 이제 60일 동안 전쟁 의회의 승인 없이 전쟁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한 달 필요하다면 한 달 정도 더 인정을 해주지요. 90일까지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병력의 이동이나 병력 철수에 필요한 시간을 산정을 해서 한 달을 더 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적용이 될 대상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습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 정도다. 또는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의 국내법에 보면은 그 적대 행위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까지 단계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작전은 대통령 권한으로 의회 승인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5월 1일이 이제 되면은 의회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네.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또 세력 다툼으로 될 것입니다만은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으로 생각을 하고 60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 난관을 또 헤쳐나가는 아주 큰 도전을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좀 조급하구나라고 판단하는 것 중 하나가 에리트레아. 예, 이게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도 불리고 두 분께서도 대사도 지내셨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도 대사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행보가 어떤 의미인 겁니까?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1993년도에 유엔 가입했습니다. 그때 이제 독립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딱 한 명이에요. 아페오키라는 대통령인데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요. 93년부터 지금 33년째 집권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독재자고 그리고 인권 침해 문제가 굉장히 있고 또 불법 구금, 뭐 정치범에 대한 뭐 탄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홍해의 그 바브말데브 그 해협을 갖다가 이제 후티 반군이 통제를 하게 되면 대단히 불편한 상황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에리트리아와의 관계 정상화, 그래서 에리트리아로부터 협력을 받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이 급하긴 급하구나. 사실은 평소 같으면은 미국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좀 미국이 상당히 급한 상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안에서의 상황도 살펴보면 미국이 급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좀 백악관 내부의 의사결정이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조언들이 가고 그것에 대해서 잘 구성이 되는 건가? 이것을 좀 의심하는 언론의 보도들이 참 많습니다. 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기 정부 때의 내각 진용과 2기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1기 때는 그야말로 백전노장들이었죠. 그 분야에 정통 관리들 그리고 학자들이 많이 포진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좌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이러한 태도에 반해서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기가 출범할 때 내각 진용을 갖출 때는 뭐 그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모르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런 사람들로 진용을 짰고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쓴소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결정을 대통령 혼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전쟁과 같은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어도 그 전문가 군의
의견보다는 본인 그리고 국방장관도 그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영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온다는 이런 비판이 많이 있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나이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71년생이고 제가 알기로 피크 헤스테스는 80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기 때와는 확실히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이 소통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2기 행정부는 예스맨으로 채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전에 우리 마 대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1기 때는 그 존 켈리가 비서실장을 했고 매티스라는 또 역전의 노장이 국방장관을 했고 맥마스터가 안보보좌관하고 틸러슨이라는 국무장관이 있고 엑시스 오브 애덜트라 그래가지고 어른들의 축이라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고 무게 그 중심을 잡아줬던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게 너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말을 진짜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쉬운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헤그세스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만둔 육참 총장 조지 랜디 조지라는 사람이 떠나면서 예. 이 임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군은 좀 더 인품이 있고 용기 있는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용기 있느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스맨 노릇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진언을 해라. 어드바이스를 제대로 해야지. 대통령의 말씀만 그렇게 따르고 해서는 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제대로 된 그 어드바이스를 할 만한 그런 보좌역들이 부족화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미군 육군 참모총장 이어서 이번에는 미 해군 장관도 해임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일인 거죠? 네, 저도 그 뉴스 보고 예. 야, 또 시작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헤그세스라는 인물이 대단히 독단적인 인물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 여러 가지 문신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몸속에. 근데 또 국방부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뭐 기도회도 자주 열고 뭐 해서 기독교 근본주의 내지는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까지 이제 의심을 받는 그런 인물인데요. 지난번에는 퀴드럭 그 가수와 관련된 그 사건 때문에 랜디 조지 육참 총장이 물러난 것 같고 이번에는 해군 장관은 왜 해임이 됐는지 제가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육참 총장이나 해군 장관은 직접적으로 작전에 관여된 인물들은 아닙니다. 이 체계상 그 국방장관이 직접 중부사령관하고 이 작전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군 장관이나 육참총장이 작전에 관여는 하지 않고요. 이분들은 주로 예산, 인사 이런 데 관여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해임이 된다는 거는 군 사기 이런 데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이제 인사 전격적으로 예. 해임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전쟁 수행에 과연 그래도 괜찮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헤그세스 장관이 자기 진영을 갖추기 위한 단추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있어서 벌써 장성 30명이 해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보직에 있어서 자기 사람으로 지금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군 장관의 경우에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해군이잖아요. 네, 미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해군의 역할이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혹은 미국 그 헤그세스 장관이 생각하는 것과 실무진 간의 의견이 좀 다른 것인가? 그럼 미국이 어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일종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노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해군 장관은 이 작전, 전쟁 수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괜찮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국방장관,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해군 장관은 이 문제에 있어서 전쟁 수행과 관련돼서 작전과는 일단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제재가 어떤 이란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오는 수준입니까? 네, 저는 압박이 된다고 봅니다. 미국 재무부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컨더리 보이콧 2차 제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하고 거래하는 여러 기업들, 국가들, 또 이란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은행에 대해서 만약에 재무부가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2차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은행들은 예컨대 달러를 가지고 거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 거래가 불가능한 은행이라는 것은 다른 은행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이 여러 가지 제재 명단에 올리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압박이 되는데 이게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가 발휘되는데 얼마나 빨리 이게 효과가 발휘가 되느냐. 이거는 조금 긴 기간에 걸쳐서 효과가 발휘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전쟁을 멈춰 세우고 종전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조금 시간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란 측에서도 협상을 하기 전에 경제 제재를 먼저 풀어달라 이걸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도 했는데 미국 재무부가 이런 경제적 분노 작전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 끼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해서 오히려 협상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측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미국 정부에서는 일단 후자 그러니까 최대의 압박 작전을 위해서 이러한 경제 제재를 계속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경제 제재를 이란 입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것인가? 이란이 하는 것들은 어쨌든 위협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하는데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의 해저를 지나는 국제 인터넷 통신 케이블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합니다. 뭐 직접적으로 끊는다 이렇게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말대포를 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과연 행동으로 옮겨질 것인가. 근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인터넷선을 차단을 끊는다고 하면 당장 이란도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 세계를 잇는 인터넷망이라는 게 그렇게 뭐 한 군데로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곳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태평양으로도 지나가고 미국 뭐 이런 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뭐 아시아하고도 이미 연결이 되고 물론 유럽으로 가는 그 망이 차단이 되면 좀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이런 영향은 있겠지만 뭐 그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란이 뭐 전쟁 끝나고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해적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면 이란의 어떤 레퓨테이션 이런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비슷하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사실 기뢰를 어쨌든 설치해 놓은 것들이 좀 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이 과연 이 전쟁 끝나기 전에 제거 작전도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 기뢰 때문에라도 또 이란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 해협인데 거기다가 기뢰를 까는 행위는 상당히 적대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기뢰 제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미군이 작전을 할 경우에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미군이 혼자 하지 않고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그 같이 기뢰 제거 작전, 소해 작전이라고 하죠. 그것을 한다고 하면 저는 좀 더 기간을 앞당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빨리 종전 합의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전에는 이런 소해 작전 이런 게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측이 합의를 보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얘기하는 기뢰 제거, 앞서 얘기한 인터넷 통신 케이블 끊는 이런 문제들 결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어서 이란이 주도권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전쟁 이후에는 과연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주도권을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전략이 앞으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인가. 미국의 근함이 그대로 주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으로서는 가급적이면은 철수를 하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약 한 4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이미 열렸고 앞으로 그걸 후속 회담을 지금 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규례 제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안전 호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각 회원국 간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생각하기에 미국하고 이 EU 유럽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의 끝에서 역할을 분담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 바톤 타치를 해서 나토 국가들 중심으로 그리고 한중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이 맡아서 안전 호송, 기뢰 제거 이런 작업에 함께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나서 다국적 임무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난번에 5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화상으로 이제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제 참여를 하셨죠. 예. 그 자리에서 그 안전 항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기여 의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종전이 되면 우리 청해부대가 국회 승인을 받아서 작전을 확대를 해서 그런 쪽의 작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들 좀 길게 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가 어쨌든 지금으로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에는 같은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했지만 짧게나마 핵 우라늄 농축 관련해서는 과연 합의점에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좀 의견 듣고 싶은데요. 가장 난제죠. 그렇죠. 사실 1차 종전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이란 측 얘기를 들어보면 뭐 두세 개의 핵심 의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가장 큰 이견이 핵 문제였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바마보다 낫다. 이거를 이제 내세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JCPOA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걸로 지금 합의를 하려고 할 텐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들어줄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농축 권리, 평화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할 권리는 NPT 회원국으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는 그동안 이란이 핵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여온 족적을 보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뭐 60%까지 뭐 고농축으로 440kg 이상을 했다든지 또는 뭐 과거에 2023년도에 포르도라는 데서는 83.7%까지 농축했던 그런 그 흔적이 IAEA 사찰단에 의해서 적발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말로는 자기들은 NPT 체제 내에 머물고 있고 IAEA의 사찰도 열심히 받고 있고 JCPOA도 열심히 이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이면에 또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그 차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번 종전협상에서 과연 핵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자기 마음에 맞게 자기 기대에 맞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꽤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중재국에서 뭐 10+10 안도 내놓고 그래서 10년은 뭐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고 10년은 뭐 저농축으로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어느 중간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안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까워졌다 이런 류의 보도들은 없어서 말이죠. 어떤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시절에 맺었던 이란 핵 협정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정을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이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서 2015년하고 비교해 볼 때 매우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농축 우라늄이 당시에 10,000kg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9,000kg을 이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럼 농축 기간을 얼마를 하느냐, 20년을 하느냐, 5년을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15년 당시에는 15년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플러스 10년 이 안이 채택될 가능성, 그게 상당히 좋은 지금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라늄 농축, 앞으로 농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2015년에 전혀 없었던 문제가 뭐냐 하면은 60% 농축된 우라늄 441kg을 이란이 현재 갖고 있는 이것은 당시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훨씬 더 미국 쪽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만약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년 플러스 10년이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책이 아직도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자기들이 희석을 시켜서 농도를 낮추겠다. 그래서 우리가 갖겠다고 하는 것이고 미국은 우리가 갖고 가겠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든 간에 해외 반출을 한다면은 이란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 급부를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기가 선정했던 이 기준을 조금씩 낮춰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란 측에서 지금 현재 2차 협상을 나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도 결정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핵 문제에 대한 내부적인 입장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좀 다른 이야기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실 노기덕 교수께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하원에서 이번에 얘기 나온 게 그 전작권 관련해서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보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씀하신 게 이제 임기 내에 전작권을 회복하겠다, 전작권을 전환하겠다 하는 건데 그 목표 시점과는 맞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또 뭐 정치적 편의에 의해서 이 전작권 문제를 논의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주한미군 사령관이 했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편의성이라는 게 무엇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전작권 전환의 우호적인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정세가 조성이 돼야 된다. 그거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거는 정무적으로 판단한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물론 조건에 그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장을 염두에 두고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렇게 브론슨이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는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사령관에서 부사령관으로 그렇죠,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서 그러면 주한미군이 연합해서 방위태세를 유지해 가는 것인데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사령관, 부사령관이 바뀌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군도 그대로 있는 거고 한국군의 그 전력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정치적으로도 이 양국 지도부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론 짓는 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하원에서 발표한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하겠다 이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이긴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또 29년 1월 20일까지니까 또 후임 대통령이 겹치기도 하고 좀 애매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우리 노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2029년 1, 4분기까지 조건이 충족이 되었느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시지 그때까지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면은 이 현재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하고 그 시점이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제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다음 차기 정부가 될 것이고 우리 정부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도 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정부에서의 여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노규덕 한라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